현지명 씨, 본명 송진영 씨를 다룬 영상을 3편 정도 업로드했는데요. 더 안 다루면 기자왕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자는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경찰, 검찰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누군가의 계좌 하나도 절대 볼 수가 없는 찌끄레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여러 사람에게 듣고 자료를 수집해 취합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의혹 제기하는 정도입니다.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자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어떤 사건을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사를 썼고, 사실 당시 송진영 씨 지겹다, 송진영 영상 왜 또 올리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또 기사를 쓴 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후속 취재했던 내용, 이 기사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주가 너무 길었네요. 이번에는 현지명 씨, 그러니까 본명 송진영 씨의 차량 돌리기 의혹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현지명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본명 송진영 씨, 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재벌로 통했습니다. 팔로워 2만 명을 넘게 보유했고요. 슈퍼카, 고급주택, 고급 시계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준 재벌쯤으로 인식했죠.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내보내고 지난 5월 3일, 벌써 이것도 2개월도 넘게 지났네요. 한참 전입니다. MBN에서도 송진영 씨가 판매한 슈퍼카가 사고차였고 현실은 빈털털이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분은 현실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송 씨를 두고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집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더라벨, 이 더라벨에서 가맹점주 명의를 대여해 수십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2018년 초 송진영 씨는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썬팅샵하고 세차장을 합친 사업 모델인 더라벨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A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송 씨가 워낙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권하는 사업은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라벨은 가게 특성상 썬팅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과 세차장까지 갖춰야 했기 때문에 가게 부지가 기본적으로 넓어야 했습니다. 가게 하나 차리는데 최소한 1억 원 이상이 들어야 했죠. 송진영 씨는 별다른 홍보 없이 그의 유명세를 활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가맹점을 모았습니다. 이 사업에는 20대 초반,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 다수 지원했습니다. 20대는 특성상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2명이서 돈을 모아 동업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린 가게는 약 7개에서 8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았는데 모집을 하다가 신중영 씨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문제가 터지면서 더 이상 모집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져서 프랜차이즈 모집은 거기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어쨌건 2018년 4월 이렇게 모인 약 10여 명의 사장들에게 송진영 씨는 곧 사장님이 되는 건데 폼안 나게 국산차 타지 말고 수입차 타라,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 보증금은 안 내도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또 초기 할부금은 3개월 무료로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20대 중반, 많아도 30대 초반인 이 예비 사장들에게 폼나게 수입차 타라는 이 제안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고차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차량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은 매력적이었죠. 이 더라벨을 운영하려는 예비 사장님들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고가의 차를 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가의 차를 살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고요. 보통 1억짜리 차의 경우 보증금으로만 2천만 원 이상은 내야 할부나 리스가 가능해서 이게 가진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없으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장 수입이 많아서 들어온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5천씩, 8천씩 준비된 돈이 없는데 마침 딱 맞는 제안인 거죠. 그럼 매달 내야 하는 거액의 할부금은 어떻게 내려고 했을까요? 차마다 다르지만 1억짜리를 기준으로 60개월을 하면 이자가 포함될 경우 월에 약 250만 원 정도의 월 할부금이 필요합니다. 즉 이 사장들은 월 25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차를 탈 수 있었던 거죠. 이 월 250만 원이 왜 이렇게 우습게 보였느냐, 바로 송진영 씨가 한 이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통해 월 1,000만 원은 벌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더라벨 예비 점주들을 앞에 두고 송진영 씨가 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송진영이가 목표했던 가격 얼마였죠? 월 1,000씩 찍는다 했었나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금액에 이제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거의 그러니까 통틀어서 거의 1억 대충 잡으면 1억 들어갔으니까 1억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네.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뽑아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 송지영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차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쓰면서 더라벨 지점장으로서 더라벨 오픈 이벤트 중 하나인 더라벨에서 썬팅하고 벤츠 BMW 타자 이벤트 및 샵 홍보용으로 산 차다라고 반박했던 겁니다. 반면 더라벨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이벤트는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으며 정식 렌터카가 아닌 개인차를 상업용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이벤트 요소가 있어 우려했지만 송지영 대표가 무리하게 이벤트를 진행했다면서 이벤트로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 명의의 차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 모든 피해는 이벤트로 차를 빌려준 가맹점주만 떠안는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안에 동의한 한 점주는 송씨가 자신있게 월에 1,000만 원 이상씩 번다고 했고 썬팅샵을 차리면 다 잘 될 것도 같았다. 또한 송지영씨가 워낙 말을 잘해서 홀린 느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건 송지영씨는 제안에 동의한 점주들의 명의를 얻어냈고 이렇게 얻어낸 명의로 점주들이 각자 원하는 고급차를 중고차 대출로 가져오게 됩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자기가 탈 차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내주고 받은 차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이 원래 갖고 온 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차량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각자 원하는 차량만큼 신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좋은 차를 원하는데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 신용은 좋은데 국산차 정도를 원하는 경우에 서로 차를 바꿔가지면 둘 다 원하는 차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들이 선택한 차는 국산 고급 세단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아우디 R8, BMW X6 등 수입 고급차였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신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무리 이리저리 명의를 바꿔보아도 쓸 수 있는 대출은 한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랜드나 차종은 최고급이었지만 R8 엄청난 차죠. 연식은 2009년식 거의 10년 된 차 등 오래된 차가 많았습니다. 사고 경력이 있거나 아주 오래된 구형 아니면 엄청난 키로수를 보이는 달코 다른 차들,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고 키로수가 많은 차였지만 그래도 그 나이대에서는 타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차였기 때문에 어린 사장들은 욕심이 났다고도 밝힙니다. 이런 과정 끝에 차량은 받았지만 명의가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명의 차를 모는 사람이 하이패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다가 과속 혹은 주차 위반으로 발생한 벌금이 차를 타지도 않은 명의 대여자에게 그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때로는 가지도 않은 대전이나 부산에서도 과속이나 주차 위반 벌금이 날아왔습니다. 내 명의의 차는 부산을 달려도 내가 BMW, 벤츠를 몰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불행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일단 차량이 10년 됐다는 걸 감안을 해도 말도 못하게 좋지 않은 차량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A 점주는 내가 받은 차는 지속적인 시동 꺼짐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엔진 팬벨트가 풀려 그대로 서버려서 차량을 더라벨 본사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차가 좋지 못해서 타던 차를 보낸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차를 반납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라벨 점주들이 도저히 차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라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오픈 이후 곧바로 경영난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1,000만 원은 벌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더라벨이 아이러니하게도 경영난에 힘겨워했던 거죠. 더라벨 전 관계자는 더라벨 본사도 현재 영업을 접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본사도 문을 닫았고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들도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점주들 일부는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차를 본사에 보내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반납한 점주들에게는 송지영 씨가 자기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내줬습니다. 송지영 씨는 이렇게 반납으로 받은 차량을 모종의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건 송지영 씨도 그 할부금을 채워야 하니까요. 거액의 할부금 다 내려면 어떻게든 차량에서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차를 반납했지만 그 차 계약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명의로 된 차는 여전히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죠. 할부금은 송지영 씨가 내주고 있지만 점주들은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 분명히 본인이고 계약자도 본인으로 든 할부금이 매달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은 60개월. 그 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송지영 씨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제대로 끝내주지 않거나 이 많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는 걸 그만두면 도대체 이 많은 할부금을 어떻게 갚을까 걱정이 되는 점주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송지영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렌트카로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렌트카도 약간 약점이 저희가 약점이 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가장 크죠. 여기서 터져버리면 한순간에
솔직히 말해서 만세 부를 사람이에요. 터져버리면. 만세 부르고 터져버리면 저희 차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냥 즉 송진영 씨가 나 못 갚아 하는 순간 20대 젊은 청년 앞에 8천만 원, 6천만 원짜리 빚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잡힌 할부금이 그들이 받은 차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 대충 그 차 가치가 4천만 원짜리 차면은 할부금은 6천만 원, 7천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한 점주는 유명차라고는 하지만 뭐 아우디 R8, BMW X6 같은 차, 이런 유명차라고 하지만 10년 된 차들도 많아 차값은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인데도 명의를 빌려주고 내 앞으로 잡힌 할부 금액이 7천만 원, 8천만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4천만 원짜리 차로 8천만 원을 대출 잡았는데 나머지 돈인 4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즉 받은 차는 R8이라고 해도 연식도 오래되고 뭐 사고 이력이 있다거나 키로수가 너무 많다거나 해서 대략 가치가 4천만 원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할부금이 8천만 원으로 잡혀,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송지영 씨가 손들고 나 못 갚아주겠다, 내 돈도 아니고 네 명이다 라고 한다면 위약금 같은 걸 제외하고 이 차를 반납해서 차값을 고스란히 깐다고 해도 2, 3천만 원 또 감가가 됐을 테니까 그 이상은 무조건 빚으로 확정되는 셈입니다. 비점주는 그나마 나는 다른 점주들보다는 적은 금액인데도 부담스럽다. 저는 그나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먹고 날라도 2,500이니까 큰 타임이 없는데 8천 썼고 다른 대부분 거의 5천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7천. 최대 8천만 원이란 건 너무 큰 돈이어서 걱정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진영 씨는 해당 차들의 차량 할부금 및 세금 등 기타 비용에 관해서는 더라벨 본사에서 모두 납부해줬다면서 대표로서 내가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점주들에게 다 내라고 그러면 내겠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내준다고 해서 송진영 씨의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너무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점주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점주들 대부분은 명의대여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대여를 끊는 가맹점주는 많지 않았죠. 2018년 7월 A씨는 예비 가맹점주로 썬팅 교육까지 다 받고 사업을 할 부동산 매물까지 알아보다가 마지막에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예비 가맹점주로서 송지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명의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A씨는 더라벨 가맹점 계획을 접었기 때문에 명의 대여도 끝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6개월간 가족까지 달라붙어서 해지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뭐 별의 별수를 내서 겨우 해지를 받아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 계약서를 1년 뒤에야 떼어봤는데 무려 16.8%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본 점주 일부는 맨 처음에 송지영 씨가 최초 1년은 유지해 주셔야 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1년이 2달 전인 5월, 6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그 뜻을 이뤘을까요? 최근 조회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점주는 더라벨 사업은 이미 포기했고 차량 명의 대여가 해결돼야 더라벨 사업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송지영 씨는 명의를 빌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뭐 순순히 인정을 해요. 이 부분은 돈을 모두 내주고 있고 명의를 억지로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회사 이벤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몇 번을 말했듯이 접촉해본 점주들은 자신의 명의로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무려 60개월에 달했고 현재 약 12개월, 14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아직 무려 48개월 남은 상황이죠. 약 4년. 송지영 씨는 이렇게 명의를 대여를 해서 뽑은 차를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사실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거나 기타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차 타고 가 한번 써 라면서 빌려준 적은 있는데 이게 내가 성품이 워낙 착해서 좀 많이 빌려줬을 뿐이다 라면서 현실적으로 차량을 정리해 주려면 취등록세, 할부금, 중도상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천천히 정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점주들이 작성했다면서 점주들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도 공개했죠. 다음 편에는 법적으로 이런 사실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송지영 씨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큰 사건이 터졌네요. 일단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면 알수록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싶네요. 다음 편에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편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겹다는 분들 댓글이 또 달리겠네. 근데 엄청 기네요. 이거 복잡해요. 이거 사건이 되게.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동하고 보통 찍으니까 약간 퀭하고 목소리가 좀 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톡스 맞았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런 시술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왁구가 이게 뭐 보톡스나 이런 쪽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끝. 개 덥네요. 에어컨 좀 틀고 싶다.